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월요일 주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이전 영상에서 또 그 이전의 영상에서도 드렸죠. 네, 이 EIR 기대감이 항서 EIR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 아직까지 이 IR 건에 대한 그 날짜는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하여튼 먼저 주가가 오른다 이거죠. 이 IR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패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월요일장에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봐도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아주 그 엑셀런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그 5월 23일에 올랐다 둔화됐던 그 가격대를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자, 우리가 정확히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오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 원인 분석이 돼야 앞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HLB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그 긴급한 재료나 긴급한 매매 사인은 지금부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영상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되고요. 실전 매매는 장중에 바로바로 여러분께 연락이 가야 돼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수혜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런 말씀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오른 이유는 사실 제일 큰 원인은 둘째치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원인으로 본다면은 역시 그 아스코에서 23.8개월로 연장한 생존 기간, 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일단 모멘텀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요거죠. 진양권 회장이 간암 신약 FDA 승인 보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건에 대한 얘기까지 좀 깊숙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CRL의 등급이 두 가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클래스 1은 2개월 있으면 승인이 되고 클래스 2는 한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된다. 네, 이 얘기거든요. 기본 논점은.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엘레바는 리보세라닙은 이미 CRL을 안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분류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항서제약만 현재 남았는데 항서제약은 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아직 등급을 몰라요. 그죠? 네, 등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EIR을 항서는 수령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 EIR을 또 봐야 될 그럴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건이 모멘텀이 됐다. 네,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것이 가장 큰 원인의 급등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튼 HLB, FDA 지적사항은 퍼실러티 문제인데 보통 이제 안 좋다 하더라도 6.7개월로 승인받았다. 뭐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요런 건들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기사 내용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비모 같은 경우는 연기 사유지 사실 CRL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모는 좀 가볍게 보는 거고요. 원격 실사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을 보충을 할 수 있다. 예, 이 얘기 나와 있고요. 10% 정도 비중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비모 인스펙션 문제 가지고도 승인이 난 예가 많다. 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이죠.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EIR 뭐 요건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FDA 실사 후의 절차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심사를 받고 조금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폼 483 받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바로 EI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Establish Inspection Report라고 해서 이걸 받는 건데 이걸 받기 전에 이제 CRL이나 폼 483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항서 같은 경우는 리본은 이제 다 안 받은 거고 항서 같은 경우는 CRL을 받은 상태고 요 등급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네, 등급이 안 나왔는데 이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1, 클래스 2로 등급이 지정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하튼 이 IR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냐인데 결국 요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기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항소제약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은 결국 VAI로 나온 부분이 일단 생각할 우리가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캄넬 BLA 총괄 프랭크 부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FDA 팀이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CMC 실사를 했고 당시 실사 때 받은 거는 엑셀런트를 의미하는 NAI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인데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못 돼도 VAI 정도까지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IR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OAI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항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워닝 레터 요거를 발부를 받았다고 한다면 OAI를 받은 건데 지금 현재는 모르죠. 그리고 이거는 발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캄넬 부회장 얘기 따르면 요거에 해당되는 NAI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VAI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 31일에 어떤 EIR을 받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게 윤곽이 잡힐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 정도 수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순탄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CRL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이 좋은 게 있고 약간 시간 걸리는 게 있다. 근데 그 차이는 뭐 그렇게 긴 차이는 아니고 좋은 거는 2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고 나쁜 거는 6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역시 CRL 그 최종 그 수정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다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항소의 등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정황상 클래스 1 정도에 해당하는 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퍼실러티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닌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CMC 실사 때 중국 캄넬리주맙이 엑셀런트를 의미하는 NAI를 받았었던 그런 것으로 캄넬 프랭크 부사장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것은 EIR을 받고 그리고 추가 보완 CRL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쪽으로 좀 더 부담이 가벼운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순탄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군다나 위쪽으로 매물이 없는 매물 공백 지역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도 시세가 더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예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 2개월, 뭐 몇 주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승인 받는데. 안 돼도 6개월. 네, 요거 못 기다리겠어요. 네, 우리가 리버세라닙이 이 HLB가 16년 동안 고생했는데 2개월이나 6개월 이거 못 기다릴 수 없죠. 그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코스피 이전 연기가 된 거는 공매도 자체가 연말 내지 내년 초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아직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필요한 거, 네. 이 증자 부분은요, 이 EIR을 좀 봐야죠. CRL 내용을 등급을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고,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끌어당긴 다음에 증자를 하는 것이지, 주가 나쁠 때 증자 발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피 이전 연기에 대해서 지금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상태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은 사실 뭐 매물로 따지자면 매물 공백 상태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EIR이나 CRL 그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이런 정도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 올라가는 게 열려 있지 않느냐. 한 7만 원 근처까지는 이렇게는 일단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급을 중간중간 장중에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제가 또 드리면서 수정 가감을 해 나가야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 돗자리 펴놓고 뭐 다 맞출 수 있겠어요? 변수가 변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긴급하게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전 매매죠. 지금 이 영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맥을 짚는데, 흐름을 짚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실전 매매에서 도움은 문자를 주셔서 문자를 받으시는 게 제1의 도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HLB라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